오늘은 스트림라인 파일링 컴플라이언스 프로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US 텍스에서도 많이 파일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지만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해외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이외 전 세계 국가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세청이 단연간 미신고자들을 위해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또는 미니마이즈된 벌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스트림라인드 개정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14년 7월 1일자로 해서 개정된 법안이거든요. 현재는 이 법안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사실 매년 국세청 포럼에 이제 참가를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편이에요. 언제 그 프로시저가 닫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긴 해요. 언제 클로즈 될지 모르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있을 때 파일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시저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신고자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부분이에요. 몇 년간 누락을 했지만 이번에 한꺼번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전액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 파일링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누가 파일링을 해야 되는지 보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한미 이중 국적자도 포함이에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제 해외 금융계좌 보고와 미국 소득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영주권자들이거든요. 영주권자들은 사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국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로는 소득세 보고하고 이제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사항이 생기시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하셨다라고 하면 영주권자들도 당연히 자진신고를 통해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미국에 워낙 오래 살았고 세법상 거주자이다 보니까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살았고 또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스트림라인 파일링 프로시저를 통해서 보고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실은 non-willful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지 않았을 경우가 기본적인 조건이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해외 금융 자산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 이외 국가에서 발생되는 해외 소득을 소득세 부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이 조건이 될 경우에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스트림라인 파일링 프로시저를 보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고요. 크게 보면 SFOP하고 SDOP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단어만 달라요. Foreign하고 Domestic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국가에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Foreign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Domestic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요구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SFOP 같은 경우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지난 3년 중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는 세금 보고 기간이 지난 3년 중이에요. 현재 기준은 2023년 5월 초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 4월 18일 마감 기한이 지난 기간이거든요. 2022년, 2021년, 2020년도 그렇게 3년 중에서 단 1년이라도 330일 이상 미국을 떠나서 해외 국가에 거주한 경우로 보시면 돼요. 1년이라도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사실은 SFOP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년 중에서 2년은 내가 미국에 계속 거주를 했고 1년 정도는 해외 국가에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SFOP를 통해서 이제 파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베네피셜하게 이제 벌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제 만약에 SFOP 조건이 안 되신다라면은 SDOP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분들이 다 파일링이 가능하신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3년 동안에 미국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이 부분이 만족해야만 SDOP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프로시저를 통해서 파일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건이 안 되시는 부분.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벌금을 전액 면제를 받느냐, 벌금을 5%를 내느냐예요. SFOP 조건이 되신다라고 하면 벌금을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으시고요. 이거 조건이 안 된다, SDOP인데 사실 5%도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5%의 조건은 만약에 연중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들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내가 높은 금액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SDOP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시더라도 낮은 페널티로 해서 납부하고 끝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럭키 하신 분들은 얼마 안 되는 페널티 내고도 파일링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스트림라인드 같은 경우 일단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분들 상담 컨설팅을 드리게 되면 먼저 SFOP로 보고를 하시거나 SDOP를 보고하거나 파일링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진행 자격을 먼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류 준비, 프로시저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안내를 드리고, 서류 준비하시면서 사유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외 금융 계좌 보고와 소득 보고가 늦은 사유를 작성하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보고를 못했는지, 내가 어떠한 소득이 발생을 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별로 이 사유서를 직접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하고요. 지난 6년간의 해외 금융계좌 보고서하고 아까 우리가 작성한 사유서, 요게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세금이 발생하거나 페널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납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국세청으로 저희가 페이퍼를 통해서 파일링을 하고요. FPAR 같은 경우에 전자파일 접수로 파일링이 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 두 가지 다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non-resident 테스트만 사실 통과하고 의도성이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SFOP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근데 SDOP는 좀 까다로워요. 무조건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만 SDOP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보고를 3년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거 두 개 다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세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스트림라인 파일링 컴플라이언스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고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언제든지 닫힐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 엔디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파일링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스트림라인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 내가 소득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행 불가한 부분이어서 비고의적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SFOP가 사실 조금 더 베네피셜하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1년이라도 미국을 떠나 330일 이상을 거주했을 경우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1년이라도 미국에 35일 미만으로 체류를 했을 경우 또는 피지컬이 있었을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요거는 조건만 되시면 SFOP 요 부분은 만족하실 경우에 파일링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조건이 안 될 경우에 SDOP 조건이 되신다 그러면 페널티가 발생은 하지만 최근 6년 중에서 연말 잔고 합계 합이 가장 높았던 해에 5% 페널티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페널티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낸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잘 따져보셔서 SDOP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파일링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파일링을 하고 나면 이제 최근의 텍스 리턴까지는, 그리고 금융계좌 보고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퓨처 컴플라이언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사실 저희도 기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SFOP를 통해서 한 번에 보고를 해드리고 매년 저희가 리마인드를 해드려요.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늦어지면 6월까지 해서 파일링을 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파일링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10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일링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안내 받으시고, 보고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누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SFOP나 SDOP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기타 혹시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US 텍스팀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